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왔구나 라고 느끼는 몇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초저녁 때 떠있는 북두칠성의 고대 시가은하를 관측하다 보면 봄이 왔구나, 이제 3월이구나 라고 하고 느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죠. 알레르기 비염이기도 합니다. 그 봄철에 찾아오는 불청객, 알레르기 비염에 관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러지 비염은 완치가 되나? 라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완치의 개념은 의학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완치는 관해가 돼서 이제 아예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인데 그렇게 되기는 힘듭니다. 관리를 통하여 생활 속에서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완치의 어떤 다른 한 모습이라 생각이 듭니다. 경증과 중증이 있는데 경증 알러지 비염의 경우에는 간단한 약들, 항히스타민제, 흔히 먹는 우리가 감기약, 또 비염약 이런 것들이 약물에 해당되고요. 뿌리는 나잘 스프레이, 코스프레이라고 하죠. 그러한 스프레이를 뿌리면 경증의 알러지 비염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증상이 호전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비염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유전적인 소인입니다. 항상 물어보십니다. 나는 비염이 없는데 왜 우리 아이는 비염 때문에 고생할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부모 중에 한 사람이 알레르기 비염이 있으면 30%, 두 분 다 알러지 비염을 가지고 있으면 70%가 자제분들한테 유전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알러지 비염의 원인은 유전적인 소인,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흔히 잘 아시는 진먼지, 진드기, 꽃가루, 풀들, 그 다음 나무들에 의해서 그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원인을 알게 되면 치료도 할 수 있겠죠. 면역 치료는 특별히 진먼지, 진드기에 관해서 항체를 형성하게 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설화 밑에, 그러니까 혀 밑에 녹여서 먹게 해줍니다. 그 과정을 1년 정도 해줬을 때 대부분은 진먼지, 진드기에 대한 면역이 많이 증강되어서 일상생활에서 진먼지, 진드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회피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한 항원에 노출되더라도 그 아이들이 그리고 성인들이 그 알러지 증상이 생기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화 면역 치료를 하게 됩니다. 대략적으로는 4년 정도를 하게 된다 하면 평생 그리고 10년 이상 정확한 논문에 의하면 그렇게 지속이 돼서 완치의 개념에 가까울 정도로 일상생활에 지장 없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대증적인 치료입니다. 장기간 요합니다. 알레르기 비염 치료는 단기간에 약 2번 먹고 3번 먹고 해서 낫는 아니면 증상이 없어지지 않는 질환이고요. 또 약을 끊고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또 생겨서 병원을 찾는 그런 불편함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대증적인 관리가 아주 필요한데요. 장기간 동안 치료에도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모든 분들이 많이 하시는 코세척,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코스프레이, 나잘 스프레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실제적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세척은 먼저 물을 담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용기를 구하시고요.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코세척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생리식염수 같은 경우에는 그 약국에서 용기로 된 게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포로 된 거를 선호합니다. 포로 된 거를 뜯어서 적당한 위치에 물을 넣어주신 곳에 이렇게 부어줍니다. 이렇게 흔들어서 살짝 녹이시면 됩니다. 이제 물이 차가울 경우엔 코 점막이 아프고 또 두통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적당한 온도로 살짝 데워주시면 두통도 유발하지 않고 좋습니다. 한쪽 코에 요거를 완전히 밀폐시켜서 꽉 넣어줍니다. 그리고 한쪽을 약간 45도 정도 기울이시고 요걸 적당한 압력으로 쭉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안에 있던 생리식염수가 코로 들어가는데요. 코 반대쪽으로 흘러나오기도 하고 목 뒤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니면 이 하는 소리를 내셔야 되는 게 이게 살에 들켜서 상당히 불편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이관이 수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관으로 들어가면서 물이 그 유발성으로 중이염이 생겨서 병원을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손을 바꿔서 다시 기울이셔서 이렇게 적당한 압력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아침, 점심, 저녁 3번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은데 일과 중에 하기에는 너무 힘들어서 저녁에 한 번이라도 반드시 해주시고 주무시면 장기적인 비염 관리가 되고요. 그리고 편하게 관리가 되고 합병증 없이 비염 관리를 하실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나잘 스프레이, 코스프레이인데요. 스테로이드 분무제인 병원 처방을 받는 코스프레이, 그리고 약국에서 그냥 살 수 있는 혈관 수축제인 스프레이들이 있습니다. 장기간 사용했을 때는 약재성 비염이 생겨서 뿌리면 뿌릴수록 오히려 더 코가 막히는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점 주의하시고 장기간 뿌려서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2번 정도. 가장 중요한 거는 약국에서 처방받는 요 스테로이드 분무제인데요. 환자분들께서는 스테로이드가 몸에 좋지가 않다 하는데 이걸 코에 뿌려도 돼요? 장기간 뿌려도 돼요? 부작용 있는 거는 아니에요? 라는 질문들을 진료실에서 많이 하십니다. 장기간 연구에 의하여 요 나잘 스프레이는 그런 합병증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뿌리시는 방법은 이렇게 한두 번 정도 뿌려보시고, 요거 뿌리실 때 코에 깊숙이 넣지만 이 비중격에 닿으면 코피가 나는 경우가 생겨요. 요건 약간 가쪽으로, 바깥쪽으로 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의각계라고 콧살이 있는데 그쪽 방향을 향해서 약간 가쪽으로, 그리고 이렇게 뿌리시면 됩니다. 용량은 하루에 2번, 그러니까 2회죠. 칙칙, 칙칙. 이렇게 해서 저녁 때 잘 때 뿌리시면은 됩니다. 그리고 여러 번 뿌리실 필요는 없고요. 요거는 1회 용량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 나잘 스프레이 같은 경우에는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그 기간이 한 번 뿌려서 이틀, 3일 뿌려서는 효과가 나타나지가 않고요. 일주일 정도 뿌려야 그때부터 효과가 나타납니다. 기억하실 게 1회, 하루 1회, 그리고 장기간, 오랫동안 뿌려야 스테로이드 분무제는 효과가 강력하다. 알러지 비염 있는 분들은 겨울이든 봄이든 코가 너무 건조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코가 너무 건조해서 코피가 막 그냥 같이 코에 섞여 나와요. 라고 치료법을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럴 때는 요런 연고제를 바르시면 되는데요. 연고도 이제 면봉으로 바르시다가 코피 나요. 또 이렇게 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여드리면요. 코 속에 넣고 쭉 짜십니다. 양쪽 다 이렇게 쭉 넣어서 짜시고 이거를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코에 어떤 데미지를 주지 않고 보습 효과가 돼서, 그리고 염증 치료 효과가 돼서 충분히 건조함을 컨트롤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간혹 외래에 넣었던 연고가 목 뒤로 넘어가서 삼켰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문제되는 거 아니냐? 위험한 거 아니냐?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게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양의 그런 항생제 용량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무방하고 좀 불편할 뿐입니다. 그리고 항생제 연고를 바르면 좀 냄새가 납니다. 약간 쇠 냄새 비슷한 냄새가 나는데 크게 위험할 정도는 아니고 그게 몸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알레르기 비염 정말 불편하시죠? 생활하는데도 너무 불편하고, 대인관계도 불편하고, 업무 효율도 너무 떨어집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에는 콧물 나고 재채기 하면 이 사람 코로나 아니야? 라고 대인관계도 소홀해지고 꺼려지게 되는 그러한 질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정보로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치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대증적인 치료, 그리고 쉬운 치료로, 그리고 장기간 관리하시면서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영준이었습니다.